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큐빗 separable state를 이용한 퀀텀 데이터 하이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하고 저희 연구실의 하동훈 박사님, 손 드세요. 네, 앞에 앉아 계신데 저희 둘이 최근에 얻은 1년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좀 기본적인 배경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데이터 하이딩이라는 게 어떤 건지, 클래시컬하게 어떤 개념이고, 이걸 또 퀀텀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데이터 하이딩을 이제 소위 그 양자 상태 구별, 퀀텀 스테이트 디스크리미네이션에 기반해 가지고 퀀텀 데이터 하이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퀀텀 스테이트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퀀텀 스테이트 앙상블을 이용한 퀀텀 시퀀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퀀텀 데이터 하이딩을 할 거기 때문에 퀀텀 시퀀스가 뭔지, 그중에서 또 이제 또 서브 시퀀스들의 이제 그 서브 앙상블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걔네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퀀텀 데이터 하이딩에 필요한 충분 조건들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충분 조건을 만족하는 이그젬플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하이딩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일단 고전적으로도 있던 개념인데, 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하이더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정보를 이 A와 B 두 사람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보는 그냥 클래시컬 정보입니다. N차원의 정보, 0부터 N-1 중에 하나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I를 그냥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뭐 I와 관련해가지고, 이 A, B라는 두 개의 정보를 앨리스, 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A, B에게 각각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A, B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일단, 이 스몰 a는 이 A라는 사람에게 주고, 스몰 b는 B라는 사람에게 줬을 때,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은, A 혹은 B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I가 뭔지를 전혀 몰라야 됩니다. 일단 이 어떤 정보 중에 하나가 올지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랜덤하게 하나를 찍을 수 있잖아요. 확률은 n분의 1이고, 그래서 그 A나 B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을 때는 랜덤 게싱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고, I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A하고 B를 둘 다 알고 있으면은 이 I가 뭔지를 완벽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스킴을 데이터 하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I라는 정보를 일부를 준다라는 게 아니라 A나 B 각각 혼자만은 전혀 알 수 없어야 되는 거죠. 서로로부터 뭐 데이터를 숨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고전적으로 이제 통신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알고 통화를 해 가지고 서로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알면은 완벽하게 I가 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다 고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청에 대해서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퀀텀 데이터 하이딩인데, 뭐 개념은 비슷합니다. 고전 정보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퀀텀 스테이트들의 인코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I계의 퀀텀 스테이트가 있고, 이게 두 사람에게 각각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투 파티 혹은 바이퍼타이트 퀀텀 스테이트들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 한 파티씩을 각각 A하고 B가 가지고 있는데, A하고 B가 로컬하게 측정을 하거나 로컬 메저먼트를 하거나, 혹은 고전적인 통신을 허용하더라도 어떤 정보를 줬는지를 전혀 몰라야 되는 조건이고요. 그러면은 어떤 정보가 왔는지를 알 수 있을 때는 언제냐? 둘이 조인트 만나가지고 메저먼트를 했을 때는 어떤 정보인지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퀀텀 데이터 하이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보를 퀀텀 스테이트에 인코드를 하기 때문에 양자 상태를 어떻게 잘 구별할 수 있는지, 각각 그러니까 서로 협조를 안 했을 때 얼만큼 잘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둘이 이제 양자적으로 협조를 했을 때 얼만큼 잘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상태 구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두 사람에게 이제 나눠줘야 되는 양자 상태이기 때문에 이 컴포짓 시스템에서의 양자 상태를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저먼트는 뭐 잘 아시겠지만 파지티브 오퍼레이터들로, 여기 액트하는 파지티브 오퍼레이터들로 이 컴플리트니스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뭐 POVM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로우 제로부터 로우 n-1이라는 n개, 그러니까 정보가 인코드된 상태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에 하나가 확률적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에타 i의 확률로 로우 i가 준비됐을 때 이 두 사람이 이 로우 i가 뭔지를 구분을 해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은 에타 i의 확률로 로우 i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probability 앙상블로 표현을 하고 이 앙상블에 대한 상태 구별이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에타 i의 확률로 로우 i가 준비될 때 이걸 구분하는 문제를 이 앙상블에서의 상태 구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메저먼트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메저먼트 오퍼레이터들을 준비를 하고요. 그랬을 때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로우 i가 준비됐을 때 MJ가 관측될 확률은 뭐 이 내적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뭐 이건 약속이죠. 양자역학에서. 우리의 디시전 룰은 뭐냐면은 M0가 관측이 되면은 준비된 상태가 로우 제로구나라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적으로는 뭐 관측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그 결정이 제대로 된 결정인지에 대한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로우 i가 준비됐을 때 MI가 디텍이 돼야 되는 확률들의 expectation이죠. 그게 뭐냐? 이렇게 생긴 메저먼트를 이용을 했을 때 상태 구별이 성공할 평균 확률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평균도 0과 1 사이의 값이고 잘 아시겠지만 완벽한 상태 구별이 가능할 때는 언제냐면은 이 상태들이 서로 오버랩이 없어야 됩니다. 다 오소고날 때만 완벽한 상태 구별이 가능하고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메저먼트들에 대해서 이제 이 상태 구별에 대한 상황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것들의 성공 확률에 메저먼트 전체 셋에 대한 맥시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맥시멈, average success probability를 PG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 guessing probability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G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메저먼트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는 의미로도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아무 메저먼트나 다 고려를 해서 맥시멈을 생각했다라고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 관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메저먼트에 좀 제한을 둘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뭐냐 하면은 이 바이퍼타이 시스템이 이제 바이퍼타이 스테이트를 한 각각의 서브 시스템의 상태를 하나씩 A, B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A, B 두 사람이 각각 자기가 받은 퀀텀 시스템을 매저를 하고 그리고 또 클래시컬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다시 말해서 그 LOCC 메저먼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로컬 오퍼레이션과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능한 메저먼트죠. 자, 이것들에 대해서 메저먼트를 제한을 했을 때 성공 확률에 또 맥시멈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분명히 메저먼트 셋에 좀 더 제한이 있는 거죠. 그때 그 맥시멈 그 average success probability를 PL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앞에서 정의한 PG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고 PL은 메저먼트에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PL과 PG 사이의 관계는 부등식이 자명하게 성립을 합니다. PL이 PG 이하죠, 언제나. 그리고 PL이 PG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아지면은 이거는 상태 구별을 하는 데 있어서 로컬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글로벌하게 조인트 메저먼트로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non locality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태 구별에서. 예, 이 non locality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하이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퀀텀 데이터 하이딩을 상태 구별 이야기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앙상블을 이 하이더가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확률적으로 로우 I, AB를 이 AB 두 사람에게 나누어 줬을 때 퀀텀 데이터 하이딩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은 뭐냐 하면은 PL, 다시 말해서 LOCC 메저먼트를 통해 가지고서는 얻을 수 있는 그 옵티멀한 값이 그냥 랜덤 게싱 이상은 할 수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조인트 메저먼트를 통해 가지고는 완벽하게 구분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PL은 랜덤이고, 그러니까 랜덤 게싱 이상은 안 되는 거고, PG는 퍼펙트 디스크리미네이션이 가능할 때 퀀텀 데이터 하이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앙상블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 하이딩이라는 개념이 사실 그러니까 퀀텀, 양자 암호 통신에서, 그러니까 양자 이론의 적용으로서 암호 통신에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양자 정보 이론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인탱글먼트 중에 또 바운드 인탱글먼트라는 게 있죠. 바운드 인탱글먼트는 뭐냐면은 LOCC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리 인탱글먼트로 컨버트 할 수 없는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바운드 인탱글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 퀀텀 데이터 하이딩의 개념이 바운드 인탱글드 스테이트의 컨스트럭션에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벨 스테이트들인데요. 벨 스테이트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파티를 조금 붙일 텐데, 그러니까 로우 제로와 로우 원이라는 파티를 붙이는데, 이 로우 제로, 로우 원으로 이루어진 이 앙상블이 퀀텀 데이터 하이딩이 가능한 앙상블이라고 하면은 LOCC를 통해서는 얘네를 전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LOCC 메저먼트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냐면은 파이 플러스와 파이 마이너스의 그냥 믹스처입니다. 세퍼러블 스테이트죠. LOCC로는 그냥 세퍼러블 스테이트 밖에 못 얻는 거죠. 근데 이 조인트 메저먼트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가 뭔지 완벽하게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건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LOCC로는 프리 인탱글먼트를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의 구조를 뭐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앙상블을 찾으면 데이터 하이딩, 퀀텀 데이터 하이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앙상블이라 하더라도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앙상블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이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양자 상태 구별이라는 상황이 뭐냐 하면은 어떤 확률로 어떤 상태가 준비될지, 다시 말해서 이 앙상블 전체는 이미 알려져 있는 거죠. 다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확률적으로 이 중에 하나가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알려져 있으니까 이 앨리스하고 밥은 그냥 고전 통신을 통해서 이 중에서 확률이 제일 큰 애로 그냥 찍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확률 분포니까 이 중에서 확률이 제일 큰 애는 n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리고 걔는 LOCC로 지금 구현을 할 수 있는 그 success probability가 될 테니까 PL의 로어 바운드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PL이 n분의 1이 되려면은 이 확률이 다 같아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로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오버랩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랜덤 게싱 이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PL 입실론이 n분의 1이 되려면 이건 그냥 다 같은 상태여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선 얘도 그냥 n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앙상블이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앙상블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뭐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택한 전략은 뭐냐 하면은 이 PG 입실론은 1이면서 PL 입실론을 점근적으로 어심토틱하게 n분의 1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고, 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하이딩을, 퀀텀 데이터 하이딩을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앙상블을 찾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어진 앙상블 하나가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점근적인 방법을 쓸 거냐 하면은 이제 퀀텀 시퀀스 앙상블이라고 할 텐데, 주어진 앙상블에서 상태를 여러 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뭐 그래서 에타 B1의 확률로 로우 B1이 준비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준비를 해가지고 L번, 캐피탈 L번 준비를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준비된 상태는 뭐냐면은, 준비된 상태는 뭐냐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는 로우 B1, 두 번째는 로우 B2, 이런 것들을 그냥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그 시스템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은 퀀텀 시퀀스라고 부르겠습니다. 퀀텀 스테이트들이 시퀀스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매번 독립적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이 퀀텀 시퀀스가 준비될 확률은 뭐 그냥 각각의 준비될 확률의 그냥 곱입니다. 독립 시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매 단계마다 어떤 상태가 준비된지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인덱스를 이제는 스칼라가 아니라 이렇게 벡터로 쓰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는 ZN 중에서 이제 B1, 로우 B1이 준비되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로우 B2가 준비되고,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퀀스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이제 퀀텀 시퀀스 앙상블이라고 그럴 거고요. L번 준비를 했으니까 이게 랭스가 L인 퀀텀 시퀀스 앙상블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의를 할 텐데, 이 주어진 퀀텀 시퀀스 앙상블에서 퀀텀 시퀀스 하나에 대해서 지금 인덱스가 지금 벡터로 되어 있잖아요. L, 캐피탈 L, 이게 그 엔트리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엔트리를 모듈러 n으로 쫙 더했을 때 그 값을, 이건 언제나 그러니까 zn, 0부터 n-1 사이의 값이 될 것이고, 걔를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은 이 벡터의 weight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엔 패러티가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 말이 있지만, 뭐 이건 뭐 네이밍은 그냥 저희가 그냥 한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을 할 거냐면은, 자, 이 퀀텀 시퀀스가 하나 준비되어 있을 때, 이 시퀀스 앙상블에서, 그랬을 때 얘가 뭔지를 구분하는 문제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인덱스 벡터의 웨이트가 뭔지를 게싱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얘를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덱스는 다르더라도 웨이트가 같은 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웨이트는 어차피 0부터 n-1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n개의 웨이트 중에 하나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 시퀀스 앙상블에서 로우 B가 준비되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웨이트가 뭔지를 아는 게 목적이니까 이 시퀀스 앙상블을 좀 파티션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웨이트가 같은 애들끼리 모아놓은 서브셋들을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퀀스 앙상블은 이러한 서브셋들의 유니온이죠. 그리고 이 서브셋들은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웨이트가 지금 다 다른 서브셋들을 지금 유니온을 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에타, B, 벡타는 확률 분포가 되지만 얘는 지금 서브셋의 확률들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노멀라이즈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웨이트가 i인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확률들을 다 더해 놓은 것을 에타, 이제 표현이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가로 L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걸 왜 하냐면은, 그리고 나서 이 서브셋을 죄송합니다. 이 서브셋의 이 확률들을 다 노멀라이즈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 자체가 또 앙상블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에타 i L 텐서라는 거는 이 앙상블의 서브 앙상블이 되는 겁니다. 서브셋이고 노멀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확률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이 퀀텀 시퀀스 앙상블에서 시퀀스가 하나 준비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죄송합니다. 네. 너무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시간을 지금 맞추려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 퀀텀 시퀀스 앙상블에서 일단 웨이트가 i인 이 서브 앙상블이 준비되고, 그 서브 앙상블이 준비될 확률이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이 서브 앙상블에서 로우 B 벡터라는 실제 이 시퀀스가 하나 준비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얘의 웨이트를 구분한다라는 건 결국은 이 서브 앙상블이 뭔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서브 앙상블이라는 거는 사실 뭐 우리의 퀀텀 시스템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퀀텀 시스템이 이 서브 앙상블에서 준비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의 퀀텀 시스템이 이 서브 앙상블에 있는 상태들의 믹스처로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이건 퀀텀 시스템에서의 스테이트를 표현하는 서로 다른 방법일 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서브 앙상블에 있는 상태들의 믹스처들로 이루어진 앙상블을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 지금 퀀텀 시퀀스가 준비됐을 때 이것의 인덱스의 웨이트를 구분한다라는 것은 뭐하고 같은 거냐 하면은, 지금 오타가 있네. 이게 웨이트가 될 텐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 서브 앙상블들로 이루어진 서브 앙상블에 있는 스테이트들의 믹스처로 이루어져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입실론 L이라는 이 앙상블에서의 상태 구별 문제가 됩니다. 표현을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개가 이제 지금 동치인 얘기가 되는 거고, 주어진 시퀀스의 웨이트, 인덱스의 웨이트를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이 입실론 가로 L이라는 이 믹스처들을 구분한다라는 문제하고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믹스처를 구분하는 문제에서 데이터 하이딩을 의 충분 조건을 우리가 유도를 할 겁니다. 뭐냐면은 PG, 다시 말해서 조인트 메저먼트를 통해 가지고는 이 믹스처들을 완벽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어심토틱하게 L이 커짐에 따라서, 시퀀스의 랭스가 커짐에 따라서 점근적으로 n분의 1로 가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앙상블을 찾는 게 사실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만약에 오소고널 스테이트들의 앙상블이었으면은 믹스처들도 다 오소고널합니다. 어차피 오버랩이 없는 애들끼리 믹스처를 하기 때문에. 결국 뭐냐 하면은 입실론에 대한 PG가 1이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얘가 1이라는 것도 또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하이딩 스킴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뭐 주어진 앙상블로부터 이렇게 L번 A와 B에게 공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다음과 같은 시퀀스가 준비되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이게 완전히 동치는 아닙니다. 이 AB가 퀀텀 메모리가 있으면 이거 다 저장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퀀텀 메모리가 없으면은 이거 올 때마다 그냥 또 측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저먼트의 제한 조건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얘네들의 메모리, 퀀텀 메모리 파워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N차원 데이터 X를 숨기기 위해서는, 이 하이더가 앨리스와 밥에게 뭐를 주냐 하면은, 일단 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퀀텀 시퀀스의 인덱스의 웨이트를 계산을 하고, X와 Y를 더한, 모듈러 N으로 더한 Z를 앨리스와 밥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 궁극적으로 X를 알고 싶으니까 Z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X를 알려면 Y를 알아야 되잖아요. Y를 알아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시퀀스의 인덱스의 웨이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의 조건처럼 근데 앞의 조건에서 조인트 매저먼트를 통해서 완전히 구분을 할 수 있고 LOCC 매저먼트를 통해서는 랜덤 게싱 이상으로 할 수 없으면은 데이터 하이딩이 가능해지는 거죠. X라는 데이터를 A하고 B에게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공유를 해주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오소고날 스테이트 앙상블을 이용하면 1이 되고, 그래서 다음 이걸 만족하는 컨디션을 찾는 건데요. 이 컨디션을 찾는 게 결국은 이 지금 얘가 n으로 가기 위해서 이 PL의 어퍼 바운드를 이걸 직접 계산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LOCC 매저먼트 셋 자체가 수학적으로 캐릭터라이즈가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PL의 어퍼 바운드를 찾아가지고 그 어퍼 바운드를 랜더마이즈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알려져 있는 어퍼 바운드가, PPT 매저먼트 셋입니다. PPT 매저먼트 셋은 뭐냐 하면은 주어진 매저먼트가 파지티비티와 컴플리트니스가 있으면서 동시에 파지티브 파셜 트랜스포지션을 가져야 됩니다. 파셜 트랜스포즈를 해도 여전히 파지티브인 오퍼레이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매저먼트 셋을 이야기를 합니다. 알려져 있는 게 모든 LOCC 매저먼트는 PPT 매저먼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자연스럽게 성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n분의 1이 PL의 로어 바운드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퍼 바운드를 랜더마이즈를 해서 n분의 1로 보내면 여기 있는 것들이 쫙 다 n분의 1이 될 거잖아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조차도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것에 또 어퍼 바운드를 생각할 건데요. 한 3, 4년쯤 전에 저희가 이제 얻은 결과 중에 QG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면은, 얘는 뭐냐 하면은 이제 파셜 트랜스포즈를 이건 수학적인 식입니다. 그러면 얘가 또 PPT의 어퍼 바운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이미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냐 하면은, 이 입실론으로 이제 랭스 L 시퀀스를 만들었을 때 그것의 그 인덱스의 웨이트를 구분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어퍼 바운드를 갖는다는 것을 얻었고요. 결국 결국 얘를 n분의 1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게 0으로 가면 되니까 얘가 0으로 가기 위한 조건을 하나 얻고, 그리고 다음은 뭐냐 하면은 그걸 만족하는 상태를 찾는 겁니다. 스테이트 앙상블을 찾는 건데, 계산은 논문을 찾아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상태가 두 개인 경우죠. 이미 MPT 스테이트를 가지고 이러한 앙상블을 아까 말씀드린 조건을 만족하는 앙상블들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그젠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2가 그러니까 n이 지금 2의 파워인 경우에 대해서 써놨지만 이미의 그 정수 n에 대해서도 이 중에 일부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 퀀텀 데이터 하이딩이 가능하다는 걸 보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럼 시퀀스의 길이가 얼마나 돼야지 랜덤 게싱으로 가겠느냐 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그렇게 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퀀스의 랭스가 5, 6 정도만 돼도, 이건 지금 n이 3개인 경우, 그러니까 3차원 정보를 공유할 때, 6차원 정보를 공유할 때, 9차원 정보를 공유할 때, 어렵지 않게 몇 번 만에 금방
랜덤 게싱으로 간다. 그러니까 LOCC 메저먼트에 대한 성공 확률이 랜덤 게싱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 예전에 했던 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의 방법은 이 QG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퍼 바운드를 랜더마이즈 하는 건데, 또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미 이제 PPT 스테이트 앙상블에 대해서는 QG가 1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세퍼러블 스테이트는 PPT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세퍼러블 스테이트면은 이건 언제나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는 LOCC 메저먼트를 랜더마이즈를 할 수가 없습니다. PPT 스테이트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무조건 인테글드 스테이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퍼 바운드로 이용을 해서 랜더마이즈를 하려면은. 그럼 질문이 세퍼러블 스테이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앙상블은 데이터 하이딩을 못 하느냐? 혹은 인테글먼트가 네서서리 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네, 그게 질문이었고, 사실 오늘 결과는 이거에 관련된 결과인데, 앞에 설명을 좀 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어퍼 바운드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데, PL에 대해서 그걸 이용을 하면은 세퍼러블 스테이트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앙상블 중에서도 데이터 하이딩이 가능한 그런 앙상블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PL의 또 다른 어퍼 바운드를 찾는 건데, 그럼 지금 제가 몇 분 남아요? 3분? 3분이요. 네, 좋습니다. 예, 저희가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 세퍼러블 스테이트 앙상블에 대해서는 조건이 뭐냐면은 상태가 두 개인 경우, 그러니까 원 비트를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0 아니면 1의 정보를.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술적인 얘기는 안 할 텐데, 이 두 스테이트 앙상블이 있을 때 이런 오퍼레이터를 만들고 이 오퍼레이터들이 만족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오퍼레이터로 얘로 만든 오퍼레이터가 다음과 같이 디컴포즈가 됐을 때 H가 또 얘의 어퍼 바운드를 준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런 애들이 유일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H가 존재할 땐 유일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그 중에 미니멈이 정확하게 얘를 준다라는 것도 보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또, 이건 이제 퀀텀 시퀀스의 인덱스의 웨이트를 구분하는 문제, PPT 메저먼트를 통해서 그것에 또 어퍼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0으로 보내가지고 이걸 랜더마이즈를 하면은 이 뒤에 있는 PL에 대해서도 다 랜더마이즈가 될 것이고요. 그것들에 대한 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2큐빗 세퍼러블 스테이트죠. 형태를 보시면은 0 스테이트 플러스 이거 세타는 이렇게 된 것들인데요. 이런 아주 간단한 상태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하이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게 만족하는 조건들인데 자세한 거는 논문을 찾아보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이제 또 코롤러리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코롤러리를 이용을 하면은 2큐빗이 아니라 이제 이미 이제 D가 이제 3 이상인 거에 대해서도 그런 상태들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이전 결과가 사실 이 코롤러리입니다. 이 코롤러리를 저희가 사실 먼저 얻었는데, 이 코롤러리를 하니까 2큐빗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돼 가지고 또 다른 바운드를 얻었습니다. 그게 티어렘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티어렘이고, 이 티어렘을 이용을 해서 2큐빗 스테이트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예를 찾은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그젬플은 논문을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마무리를 하자면은, 2큐빗 오소고널 세퍼러블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하이딩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인테글먼트가 데이터 하이딩에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피션트 컨디션들을 얻었고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건 지금 두 사람에게 공유를 했는데 여러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스테이트 디스크리미네이션의 non locality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하이딩을 지금 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일부죠. sufficient condition을 얻은 거니까 non locality가 있는 앙상블, 스테이트 디스크리미네이션에서 non locality가 있는 앙상블은 언제나 데이터 하이딩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인데요. 저희가 양자 정보, 양자 계산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연구를 수학적인 접근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